지금부터 2025년 경희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공유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만 좀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인데요. 저는 앞으로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인재 양성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가 들어오는 걸 이제 더 이상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생성형 AI가 들어왔을 때 교육 현장에 미치는 그 임팩트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고, 임팩트를 살펴보니 부작용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부작용은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는 건 사실인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비판하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학생들이 그 결과물에 안주하지 않고 그거를 다시 비평을 해서 더 좋게 업데이트하고 더 갱신해서 최종적으로 본인만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본인만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선 약간 불완전하지만 본인만의 스토리, 본인이 고생한 경험, 그 다음에 본인이 기뻤던 거, 느꼈던 거를 녹여 넣어야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AI 프롬프트 몽키가 되는 게 아니라 AI 오케스트레이터가 돼서 AI를 툴로 사용해야 되지 AI에 지배되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학 혁신인데, AI의 여러 가지 한계 중에 하나는 아직은 AI가 AI 모델끼리 서로 합동이나 소통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멀티 에이전트가 들어와서 더 많은 인터랙션해서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인간은 협동과 소통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나면 대학 혁신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모두 인간이 서로 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AI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경희대학교만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끼리 소통을 하고 AI를 저희의 어시스턴트로 도우미로 쓰면 경희대학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학문과 평화라는 그런 모토하고도 일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희대학교에 제 오늘 강연이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퀘스트 모형은요,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모형인데요. 그동안 수업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아니면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으셨다면 저희 퀘스트 모형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교수님들의 이런 수업 노하우가 많이 모아져서 우리 대학만의 고유의 그런 수업 노하우가 집대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즘 취업 환경에서 역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조되는 게 즉시 전력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즉시 전력감을 갖추기 위한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들은 포트폴리오와 기업에 대한 요구 역량을 분석하는 게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에서는 용인 대학 일자리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게 되었고, 대학생들과 연계해서 컴피티션도 하지만 학생들과 협업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대단히 많이 성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이 타 대회에 나가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면서 본인의 역량들을 키워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더 확장되고 학생들이 더 역량을 키워 본인이 원하는 직장과 잡을 구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부에서 1년간 실시했던 상담의 성과를 정리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전공, 적성이 무엇인지 마음에 품지 못하고 방황하고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자율전공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아주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전공 탐색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상담은 전공 교수님들과 하는 전공 상담이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될 수 있게끔 저희 AA 교수님들의 기초 상담, 그리고 실제로 멘토들과 하는 학교 생활에 대한 일반 상담들도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담 체계가 조금 더 시스템을 갖추고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이 이후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것이 저희 학부의 되게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 심리상담센터에서 좀 혁신적으로 잠재적 위기 학생군을 발굴하고 또 좀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2개를 운영한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좀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또 공부와 대학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사실 저희 심리상담센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학생들 대상 개인 상담, 심리 검사, 또 집단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 외에도 이렇게 조금 선도적으로 학생들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이 되어 주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자율전공학부의 1년간 비교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과 프로그램도 2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비교과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였고, 특히 AI 프롬프트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들 내용 위주로 발표하였고, AI 프롬프트 대회를 맡아서 같이 해주신 우리 서정문 교수님 얘기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첫 해로 조금 기초적인 부분을 저희가 특강을 마련해서 특강을 들은 후에 대회를 이제 열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여기에서 발전된 대회로 한 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많은 참여도 있었기 때문에 큰 그런 행사로 한 번 더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치중했던 사업은 전공 디깅이었었는데, 학생들이 넓게 전공 탐색을 하다가 이제 깊게 파보는 걸 처음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내년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맡았던 김현정 교수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올해 처음으로 전공 디깅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공을 파고들되 전공의 경계를 넘어라 라는 구호 아래서 전공 융합형 그리고 전공 심화형 두 트랙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본인들이 연구하고 또 교수님과 함께 했던 내용들을 잘 발표를 해서 내년에도 학생들이 전공 관련한 본인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에는 없었지만 사실 학생 상담을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진행을 해왔는데 특히 여기 계신 세 분의 아카데믹 어드바이스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1학기, 2학기 동안 80명의 학생들을 맡으셔가지고 1대1 상담을 진행해 오셨는데 세 분을 대표해서 김희성 교수님께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요번 우리 자유전공학부 첫 번째 해를 시작하면서 1학기 한 번 이상 그리고 2학기 한 번 이상 이렇게 필수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1학기 때는 보통 이제 초기 적응 위주로 상담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2학기 때는 전공 탐색이라든지 좀 더 심화된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전공 없이 열린 전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조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 담당하는 학생들을 케어하면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게 학생들에게 좀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주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보다 깊이 전공 탐색을 하는 데 좀 지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진 시스템화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참가한 프로그램은 COP라는 회의에 저희 학생들이 한국 대표로서 그 자격을 가지고 그 회의에 직접 참가해서 협상 자리에도 들어가 보고 한국관에서 직접 기후와 관련된 저희의 의견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행사였는데요. COP30은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 앞으로 다가오는 한 해에 당사국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후 관련된 정책과 행동을 할 것인지도 결정하고, 또 우리나라 정부가 NDC를 발표하는 아주 기후 환경 분야에서 아주 큰 행사인데, 저희 학생들은 거기서 한국관에서 각자 관심 있는 주제와 그리고 앞으로 바라는 점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위치,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기후와 환경에 대한 문제를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콥30 활동에 참가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현장에 모여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거를 듣고, 그 현장에 가기 전에는 기후위기를 뭔가 단편적으로 봤다면 그 현장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앞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후위기에 다가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콥30에서 느꼈던 점은 블루존뿐만 아니라 옐로존, 그린존과 같이 블루존에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콥30이 상징적인 회의로 남는 것을 넘어 소외된 계층까지도 실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회의에 참가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국제회의 안에서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가 오가는지에 대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공 공부를 할 때 국제사회 이론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안에서 벌어지는 정책과 규정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피해가 끼치는지 앞으로 더 학습해보고, 또 전공 공부를 할 때 그 부분을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COP30에서 발표했던 주제를 바탕으로 독립 연구와 세미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다음에도 이 활동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 경희대학교 교육혁신사업단 그 성과공유 포럼에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교육혁신사업단으로서 활동한 1년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도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학생기획단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건 학교의 일원으로서 학교의 행사들을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취재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뜻깊었는데요. 다음 기수 친구들도 열심히 참여를 해서 제가 느꼈던 보람과 이 경험들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